김계한 사령관에게 증인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박종훈 수사단장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이종석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예, 제 기억에는 전임 장관님께서 여단장의 혐의가 없는데 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에게는 별도로 해서 그 물높이하고 허리 높이 관련된 거를 최초에 제가 잘못 보고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리 높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좀 상세히 얘기해 보실래요? 최초에 최초 보고를 제가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뚝이 무너져서 우리 해병이 물에 휩쓸렸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언론에 실제 확인됐지만 이미 해병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잘못 보고드린 거를 그 관련된 부분을 바로 잡았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무릎 높이 아래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볼까는 허리까지도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못 보고 드린 걸 말씀드렸고 그거를 확인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장관이 그 보고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박종훈 대령한테 단장한테 수고했다고 하면서 격려를 했나요? 마지막에는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했다는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7월 30일 17시 49분 박진희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안보실에도 보고가 돼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고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전 수사단장한테 얘기를 해서 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문의했을 때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안 보냈습니다. 그럼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증인에게 왜 그런 건의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희 군사보좌관의 메시지를 받고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적이 있죠. 그래서 7월 30일 날 18시에 임기훈 국방보좌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고, 증인이 18시 15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4분 17초간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 7월 31일 날 09시 53분에 증인이 임기훈 국방보좌관과 1분 55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날 11시에 이른바 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그날입니다.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죠. 이 통화는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그때 통화 관련된 내용은 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단지 아마 최상병 사건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통화는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통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증인, 그 전에 있었던 7월 30일 날 장관께 보고했던 내용은 장관이 박 단장에게 수고했다고 격려를 했는지, 아니면 뚝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는지, 물에 들어가 났는지, 물에 무릎까지 들어갔는지 허리까지 들어갔는지는 다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 있었던 국방비서관하고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과 3번의 통화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는 기억력이 좀 부족해서 많이 메모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그 메모했던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여기 증인으로 나오면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에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종섭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 이것을 지시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 장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예, 전화기는 군사보좌관 전화기지만 아, 그렇죠. 예. 장관님께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장관이 지시 내린 것이 어떤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거는 국회 설명, 언론 브리핑 취소, 그 다음에 이첩 보류 지시, 요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날 장관이 결재를 했는데 갑자기 이첩 보류 지시하고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면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원래 14시에, 1시 반부터 국회 설명이 계획돼 있었고, 14시에 언론 브리핑이 계획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12시쯤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그냥 그 이유 물어볼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인원들에 대해서 전파하는 게 우선이라고 해서 그때는 관련된 사실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계환 사령관님, 해병대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30일 증인은 박정훈 대령과 함께 수사단장과 함께 해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건 수사 결과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 보고 잘 하셨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날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보고가 되었다가 증인은 그 후에 갑자기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첩해고단 이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의 경우 별 1개짜리고 증인은 별 3개로서 이 군사 쿠데타 상황도 아닌데 그렇게 전격적으로 갑자기 뭔가를 그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입니까? 그거는 어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사에 필요한 그 기관의 장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군사 쿠데타 당시에 전두환이 정승화 당시의 계엄 사령관을 연행할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흑을 백으로 바꾸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박정훈 수사단장의 정당하고 적법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범죄를 신속하고 빠르게 수사하기 위해서 김계환 증인에 대해서 전격적이고 수사도 굉장히 수차례를 가혹하게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주최하는 회의에서 경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듣고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여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전달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증인의 대통령 경로서를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당시에 해병대 간부들의 경우도 대통령 경로서를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증인이 제출한 휴대폰 포렌식에서 해병대 간부랑 증인이 8월 1일 날 통화하면서 VIP가 경로했다라고 말한 것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증인 그것도 사실이죠? 그거는 공수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에서 제가 피의자로 돼 있고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이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네, 증인 그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인정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박정훈 수사단장님, 지금 김계한 증인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증인 지난 4월 11일 내부 전산망에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 이것이 대통령 경로설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해병대 조직이 한 젊은 해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1년 어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또 내외부적으로 복잡한 요소에 의해서 정치의 쟁점까지 되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제가 모든 해병대를 지휘함에 있어서 고민을 담았던 표현입니다. 증인이 처음부터 대통령 경로 관련해가지고 박정훈 수사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해줬더라면 이 사건 진상은 제대로 파악이 빨리 끝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증인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